안녕하세요. 2월 12일입니다. 저희는 하우스 포토묘 재배를 어느 정도 포토묘 작업을 해놓고 지금은 노지에 식재할 종군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에 미리 굴치한 뿌리를 좋은 곳에 보관해 뒀다가 미리 이렇게 겨울철에 손질을 합니다. 알맞게. 그리고서 3월에 식재를 해요. 저희는 지금 종군을 손질해서 포토묘하고 똑같이 이렇게 사이즈별로 구별을 해서 이렇게 침지 소독을 합니다. 저희가 포토묘 식재를 할 때는 미생물 살균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메탈릭 식재 를 이용해서 이렇게 밝은제하고 그리고 이제 살균제를 이렇게 혼합 희석해서 이렇게 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포토묘 식재를 할 때 미생물 살균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메탈렉실제 살균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침지 소독을 하는 이유는 식재 직전에 또 미생물 침지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메탈릭 실제 살균제와 그리고 토생수라는 제가 미생물을 이용을 했는데요. 그 미생물 살균을 이렇게 해보니까 식재 직전에는 미생물 살균이 좋은 것 같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냐면 미생물을 유용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토생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고 홍보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제품을 기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토생수라는 미생물은 현재 저도 사용하고 이 전체적인 재배 이 생육 과정을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체험 과정 중입니다. 그런데 원리가 미생물 침지는 미생물이 균을 이렇게 잡아먹고 또 살균으로 끝나는 정도의 선이 아니라 토양에 식재한 후에도 우위를 먼저 점한 좋은 미생물이 땅 속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미생물도 이렇게 잡아먹는 제가 표현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식의 원리이고요. 이 메탈릭 실제에 대한 이런 살균제는 제가 사용하는 거는 주로 그때그때 다루는데 뭐 프리엔액제 아니면 뭐 리도밀 램지, 리도밀 골드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런 종류들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밝은제하고 이렇게 올해는 희석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식재할 때는 미생물 살균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메달락실제 살균제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사실은 이 살균제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어요. 노지에 식재한 후에 이 무름병이라든가 뿌리 무름이라든가 이렇게 밝은 실패하는 곰팡이라든가 이런 게 일부가 발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내가 살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발생하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약간 이거 효과가 있는 건가? 아니면은 효과가 약간 부족한 건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겨울에 이 살균제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해봤더니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거는 이렇게 침지 살균을 했을 당시에는 꺼냈을 때는 살균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이고 토양에 식재를 한 이후에 토양에서 2차적인 균이 발생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 연장선을 한번 살균을 했으니까 이 무름이나 곰팡이 균이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살균을 하는 거는 정확하게 효과가 있다. 살균이 100% 되는데 이후에 다시 토양에 들어갔을 때 토양 속에 있는 그 속에서 다시 2차적인 균이 발생을 한다. 이 원리를 공부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생각을 해냈어요. 살균은
이렇게 지금 저는 이걸 살균을 해서 다시 상토와 섞어서 다시 또 식재할 때까지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먼저 식재 전에 보관 중일 때는 살균제로 이렇게 메탈렉 실제로 살균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식재할 때는 다시 한번 이 미생물로 살균을 하든가,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리 재배지에 미생물 살포를 하던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생각입니다. 아마 살포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근을 상토하고 다 섞어서 이렇게 습 관리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을 건데, 촉을 틔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과정에서 다시 상토에서 이걸 다 꺼내서 뭐 이렇게 그냥 섞어진 채로 살수, 그러니까는 분무기로 뿌려서 아니면 물조리개를 뿌려서 이렇게 미생물을 살포하는 방법도 있지만, 작업이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아마 재배지에 미리 사전에 15일 전에 미생물 살포를 하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항상 작업을 전에 이런 과정마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식재 전에 제 작업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희석 배율에 따라서 30-40분 정도, 40분 정도 이렇게 침지 소독을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농도를 약간 더 강하게 하고 25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내서 물을 뺀 다음에 상토하고 섞어서 다시 영상 한 4-5도 정도로 이렇게 다시 보관을 할 거고요. 이전에 보관을 할 때는 영하 1도로 저온고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한 상태의 종근들이에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종근 작업을 해보면 종근 작업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렇게 대량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봄에 손질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전 이렇게 손질을 미리 겨울에 해가지고 식재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요.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세아리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1인당 이렇게 작업을 해보니까 하루에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기준으로 해서 한 3,000개, 2,500개에서 3,000개 정도를 잘라낼 수가 있어요. 작업 시간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6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3,000개의 종근을 손질해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별로 저는 항상 기준선이 사이즈별로 손질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수세가 다르기 때문에 큰 거는 큰 거대로 심고, 중간 건 중간 거대로 심고, 작은 건 작은 거대로 심어요. 그래야지 저는 관리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실뿌리도 저는 식재를 합니다. 두릅 종근인데요. 두릅은 수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묘목을 목적으로 생산을 할 때는 굵은 뿌리도 좋긴 하지만, 굵은 뿌리는 그만큼 작게 잘라야 되고, 이렇게 실뿌리를 이렇게 길게 잘라서 이렇게 식재를 하면 원하는 사이즈를 빼기가 쉬워요. 판매용 묘목이 너무 크게 나오면 정말 관리하기가, 이렇게 굴치 작업, 또 단 묶음 작업,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사이즈를 빼기에는 좋고, 이렇게 길게 했을 때는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고 2개, 3개의 묘목이 나오는 확률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겨울 동안을 위해서 미리 종근 손질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찍어 봅니다. 이렇게 침지가 끝나면 침지가 끝나면 이렇게 물을 빼서 어느 정도 물기가 떨어지면 다시 박스 속에 비닐을 넣고 거기에 상토하고 종근하고 이렇게 서로 종근끼리 많이 붙이거나 습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그러면서도 촉을 틔울 수 있게 상토와 혼합해서 상자에 보관을 합니다. 제가
어, 지금 영상을 한참 만에 지금 올리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 하우스 포토노 재배 이 침지하는 과정까지 찍다가 그 뒤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렸습니다. 지금 정분 작업을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하우스 포토 재배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시간 내서 한번 영상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단마디 촉성 재배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도저히 일정상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촉성 재배하는 과정을 공유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뭐 목대도 전부 준비하고 1년의 전체적인 과정을 준비를 했는데 당장에 이렇게 정해진 정분 손질과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 너무 일량이 많다 보니까 그냥 그 부분을 뺐어요. 어느 한편으로는 촉성 재배사를 더욱 더 잘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렇게 정말 보다 더 좋은 완벽하다는 것은 없죠. 이제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관적인데 그래도 일정 어느 정도의 됐다 싶은 그런 정도의 재배사를 올 7, 8월 달에 8월 달 정도에 현재는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배사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올 가을에는 꼭 촉성 재배와 그리고 촉성 재배 순으로 촉성 재배를 해서 수확한 그 순으로 또 요리하는 방법 등도 올해 작년에 2003년도에 못한 것을 2004년도에는 꼭 이렇게 시작을 해서 2005년도에 겨울 그 시즌에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처음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물을 뺀 전분을 어떤 식으로 다시 보관을 하는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상자에다가 이런 비닐을 넣고요. 그리고 상토를 깔아요. 이렇게 상토를 깐 다음에 뿌리를 넣고 한켜이 넣고 시루떡 찌듯이 그게 뭐 시루떡 찌듯이 전분을 한 켜 넣고 또 상토를 살짝 넣고 상토 양을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습을 흡수하기 위한 용도로만 넣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토가 약간 습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뺀 다음에 이 상토가 마르지 않는 상태로 넣어서 더 이상 수분 공급을 하지는 않아요. 이 상토에 있는 수분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보습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상토를 사용을 할 때 온해용 상토를 쓰시면 안 돼요. 양분기가 섞여 있는 온해용 상토를 쓰지 마시고 무비상토, 양분이 없는 무비상토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분은 처음에 식재해서 싹이 올라올 때까지 양분이 필요가 없어요. 그 양분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관용으로 바닥면 이렇게 관리를 이렇게 비닐을 넣고 하다 보면 습이 생겨요. 안에 내 외부의 온도차로 인해서 그런 바닥 쪽에 물기가 많이 생기고 위에 부분도 물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랫부분하고 제일 위에 부분은 약간 다 덮였을 정도로 비닐에 닿지 않을 정도로 양만큼 이렇게 상토로 덮어서 밀봉을 해서 이렇게 상온에 이렇게 보관을 하면 촉이 잘 트고 또 보관이 잘 됩니다. 그래서 상토 부분 온해용 상토가 아니라 무비상토를 꼭 쓰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지 소독을 할 때 이렇게 약재를 풀어서 침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2회 정도나 3회까지는 침지를 시키되 이거를 전부 다 버리고 다시 물을 받아서 새 약재를 다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냥 개인적인로 그렇게 해요.
문의해 봤더니 계속 사용을 해도 괜찮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 종근을 보관을 했을 때 여기에 상처난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곰팡이균이 발생을 이미 해 있어서 이 물에 이 물을 한 2-3일 정도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다시 버리고 새 물을 받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뿌리는 손질하는 사람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이렇게 실뿌리도 저는 이용을 해요. 저희 종군이 이렇게 보시면 제가 판매하는 종군은 굉장히 실하고 좋은 뿌리를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검수를 해서 골라내고 난 나머지 잔량을 저는 또 다시 사용을 해서 검수하고 남은 잔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용을 해서 식재를 해서 잘 키워서 또다시 이렇게 묘목 생산을 하는 방법을 하거든요. 제가 뿌리를 판매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좋은 통통하고 좋은 거, 길게 잘 뻗은 거, 이런 거를 골라내서 판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뿌리들은 다 골라서 검수해서 다 내보내고, 저는 이런 뿌리들을 손질해서 사용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뿌리가 이렇게 빈약하고 약해도 두릅은 잘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두릅 재배지 또 올해 생육 상태도 공유할 텐데요. 두릅은 잘 자랍니다. 엄나무도 뭐 잘 자라지만 엄나무에 비할 바가 아니죠. 두릅의 생육은 그만큼 잘 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되고, 그리고 뿌리 상태를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가을에 캐서 보관을 하냐면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저희가 가을에 이 가을 굴치 작업을 한 이후에 배송 작업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상토 밑에 깔고 위에 덮고 해주면 좋은데 그 작업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도저히 생각만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손님들 검수해서 내보낸 다음에 남은 것들은 무조건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밀봉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밀봉을 해서 뚜껑 닫아서 좋은 거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2월 초인 지금 정도 시기에 이걸 열어보면 이렇게 상처난 부분에 곰팡이도 펴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통풍을 시켜줬기 때문에 곰팡이균이 싹 사라진 상태예요. 상처난 부분, 포크레인으로 캘 때에 꺾인 부분, 그런 부분에 곰팡이균이 발생을 해요. 습도로 인해서 이렇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설명을 해드리냐면 종분을 혹시 보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자님들 중에서 2월 초 이 정도 오늘같이 햇살이 좋은 이런 날씨에는 저장돼 있던 보관된 종분들을 전부 꺼내서 그늘에서 통풍을 시켜줘야 됩니다. 한 번 정도는 수분을 말려줘야 돼요. 저는 좋은 거 보관할 때 무조건 기본적으로 한 번은 하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손질을 할 수 없다, 지금처럼 종분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번 꺼내서 이렇게 바람이 들치게 해서 한번 습을 말려주는 작업을 해야지만이 2월 말이나 3월 초에 낭패를 겪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곰팡이균이 발생이 계속 번지다 보면 나중에 썩거나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정도 시즌에는 꺼내서 이렇게 한번 통풍을 다 열어서, 이런 식으로 열어서 통풍을 시켜주면 곰팡이균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또 이제 꺼냈을 때 다시 집어넣을 때 한번 손상된 부분들은 정리를 한 번씩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저는 양이 많아서 그런 작업까지는 못합니다. 그냥 통풍 시켜주는 정도로만 하지. 이렇게 절단된 부분, 이렇게 곰팡이 생기고요. 습으로 인한 거예요. 이 내외부 온도에 대한 습 때문에 마이너스 영하 1도로, 원래 제가 2도로 보관했었는데 올해는 1도로 낮춰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하 1도에서도 촉은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는 보통 이제 이 정도 두릅은, 종구는 판매용으로 나가는데, 이거는 판매용 다 검수한 부분이 아니고 그냥 남겨진 부분이라서 얘들은 종군이 또 좋죠.
내보낼 때는 이런 거 다 내보냅니다. 촉 이렇게 키우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1도로 보관하다가 꺼내서 손질한 다음에 3월에 식재하게 될지 4월에 식재하게 될지,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4월 달까지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도 해서 상토를 넣는 이유가 4월 달까지 식재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재배지 면적이 한 16,000평 정도 되거든요. 아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식재 기간을 지금 2달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수세가 약하게 키우고 싶은, 묘목을 작게 키우고 싶은 애들은 좀 늦게, 묘목을 뿌리를 많이 들게 하고 크게 키우고 싶은 애들은 일찍,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이렇게 작업 일지를 이렇게 대략 짭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이렇게 전군을 보관을 하다 보면은 3월, 4월 2달 넘게 또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비 상토를 넣는 작업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 영상을 올 때마다 매년 종군을 다루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전에는 저렇게 안 하더니 왜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그거는 사람이 늘 배우고 또 이렇게 연구하고 살면서 경험을 하고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방법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다루고 재작년 다루고 올해 다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종군 보관되어 있는 거 있다면 꼭 꺼내서 전체적으로 다 펼쳐가지고 통풍 한번 시켜서 곰팡이균 한번 억제하고, 그리고 다시 넣어서 관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제가 영상을 다 마무리했다가 이 상토, 관리되는 상토가 무비상토가 좋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보관 중인 종군이 있다면 꼭 통풍을 한번 꺼내서 주기적으로 2번 정도면 더 좋아요. 근데 작업 여건이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꼭 꺼내서 습을 말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다시 한번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묘목 식재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처럼 묘목을 생산해서 묘목을 판매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순생산을 목적으로 재배지에 이렇게 순생산 목적으로 전군을 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임야에 식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경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실뿌리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큰 뿌리들이라도 이렇게 상당히 짧게 묘목을 이렇게 전군을 손질을 하고 하는 데에는 제가 생산하고자 하는 묘목의 규격에 맞추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약 재배가 올해 60% 정도는 계약 재배거든요. 그러면 이미 저한테 의뢰를 하신 쪽에서 몇 cm 정도의 어느 정도 규격의 묘목을 생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규격에 맞추기 위한 전군을 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재배지에서 일반적인 구독자님들께서 재배지에서 순생산 목적으로 이렇게 잘 조성된 재배지나 또는 임야에 재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두 경우에 대해서 제가 아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에 입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하시는 정도의 참고하시는 정도의 도움이 되시길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어떤 저기냐면, 이제 보통 이제 저희 저쪽은 검수해서 내보낸 뿌리라서 저렇게 잘 자란 저런 자는 뿌리가 있고요. 전부 좋은 거는 판매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검수하진 않은 이런 뿌리들이 이렇게 쭉 달려서 이렇게 나가곤 하는데요. 자, 이거를 제가 기준으로 해서 저쪽으로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뿌리 생산을 목적으로 했을 때, 저는 식재를 할 때는 요 길이를 요 정도 이렇게 길게 수세를 줍니다. 이렇게 길게. 뿌리를 1m, 지금 이런 뿌리들, 이렇게 뿌리를 1m 이상, 뿌리를 생산하는 목적, 뿌리를 판매를 하려면 뿌리를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몰아줘요. 그래서 나무들은 보통 1m 50을 넘은 1m 7, 80,
뭐 2m까지도 자라기도 합니다. 수세를 몰아주면 뿌리의 크기에 따라서 수세는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이런 겹뿌리들도 어느 정도 남겨서 식재를 해요. 만약에 제가 이 정도를 이렇게 잘라서 이 정도 한 뼘 정도 이렇게 잘라서 이 곁에 거는 조금 정리를 해서 이거를 심는다. 그럼 제가 예상되는 이 묘목의 키는 1m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뿌리는 동서남북으로 원지름으로 1m 이상 다 자라서 최소한 1kg 이상은 뺄 수 있는 정도로 수세로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는데 만약에 재배지 그래서 뿌리 생산할 때는 그렇게 수세조를 최대로 좀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순 생산 재배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런 뿌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뿌리가 있으면 우리가 의례적으로 뭐 볼펜 길이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순 생산 목적으로 할 때는 식재 간격을 차라리 넓게 해주고 묘목 이 전분을 크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묘목을 촘촘하게 여러 개를 심는 것보다 첫 해부터 이듬해 봄에 바로 좋은 순을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은 첫 해에 이렇게 큰 전분을 보통 저희는 묘목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내거든요. 이걸로 한 6개, 5개 이상 잘라냅니다. 그런데 순 생산 목적으로 할 때는 식재 거리를 뭐 60cm, 70cm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cm, 70cm 간격으로 하나씩 심을 바에는 1m 간격으로 2개 넣을 거를 하나로 넣어주는 게 훨씬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 연도에 목대도 크게 올라오고 그리고 번식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여유를 주고 통풍성, 광합성 여러 가지 고려한 식재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양분 제공이 힘들고 관리가 힘든 임야에 식재할 때는 저는 이거 이렇게 뿌리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를 잘라내잖아요. 이거를 잘라내면 이거를 통째로 이 길이를 통째로 이 잔뿌리 같은 거 안 잘라내고 괭이로 고를 깊게 판 다음에 이거 가닥 제가 혼자서 저기 하니까 지금 저기 하는데 여기 전지가위가 있구나. 전지가위는 항상 매번 말씀해 드리는데 항상 소독해서 깔끔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전지가위에서 균이 많이 옮겨가요. 자, 제가 임지에 식재한다면 저는 괭이로 고를 파서 이거 통째로 심습니다. 임야에서는 일반적인 잘 조성된 양분 관리가 된 재배지에서 생육 상태가 최소한 5배 이상 차이 나요. 제가 실험 테스트한 결과에서는 양분이 아예 없는 땅을 좀 이렇게 걷어낸 표필층을 걷어낸 그런 토지에서의 이 수세 차이는 20배 이상이었어요. 그럼 일반적인 뭐 비업토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수세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런 데에서 그거를 양분 관리나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괭이로 해서 잘라내지 않고 이거를 통째로 심어주는 거예요. 기다랗게. 그리고 식재 거리는 충분히 띄고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은 번식도 빨리 되고 이게 세력이 강하니까 나무도 그만큼 그 임지라는 그 조건을 잘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배지마다 그렇게 전분 손질을 다르게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오래간만에 켰으니까 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의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곧 식재 시기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유해 봅니다. 그리고 구입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정말 저희 작업할 때 구입 문의 많이 들어와요. 때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저도 모르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루에 너무 많은 전화를 받다 보면 작업에 너무 어려움을 느끼니까 저도 모르게 한번 실수를 했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가 혼났습니다. 그분께 정말 죄송하고요. 봄에 제가 3, 4월 노지 식재용 전분하고 묘목은 예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없습니다. 24년도 3, 4월 달에 식재할 수 있는 노지 묘목과 전분은 전량 다 예약 판매기 때문에 없고요. 5월, 6월, 7월 달에 식재하실 수 있는 포토묘, 신구,
민엄나무, 우량종, 가시엄나무, 포투묘는 지금 저희 금강농원 공식 블로그에서 지금 예약 중이고요. 그리고 24년도 가을 11월 달 판매량과 25년도 봄 식재분 판매량에 대해서 또 저희 금강농원 공식 블로그에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 블로그 한번 둘러봐 주시고요. 이렇게 앞으로 식재 계획이 있으시면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올해 3, 4월 달에 식재할 수 있는 노지 재배에서 키운 묘목과 종구는 예약이 마감돼서 없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이렇게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 봄에 굴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약은 마감이 됐지만 3, 4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예약이라는 거는 꼭 보내드리겠다는 거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마감이 됐지만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고 그리고 또 더위 식재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잔량이 남게 된다면 민참드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있겠죠. 만약에 잔량이 남게 되면 블로그에 공지를 올릴 거예요. 그때 그 잔량에 대한 거는 저희 판매 계획에서 외로 생겨난 보너스 같은 그런 잔량이기 때문에 서비스로 구독자님께 서비스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저는 종군을 항상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식재할 곳과 판매량이 마감된 나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사용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많이 할인이 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양이 얼마가 남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남게 된다면 금강농원 블로그에 올릴게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